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진도맨 컴퍼니는 분명히 대표님이니까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 건데 결과가 말해줄 것 같아요. 성공시켜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이나 이런 게 어려워져 있을 상황에 네.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투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다른 후보 물질도 있습니까? 아까 파이프라인 뭐 몇 개 보여주셨는데. 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음에 지금 또 저희가 인디애나폴리스 미국에 네.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미국의 회사를 하나를 인수를 했죠. 네. 예. 그 회사에서 자폐증 쪽의 치료제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자폐증 치료하는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6월일 거예요. 작년 한 상반기에 임상 1상이 종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임상 2상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근데 이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또 저거를 이제 세균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다? 네. 어떤 개념이에요? 예. 워낙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예. 지금 이제 그 승인이 된 약들은 전부 소화기 질환 쪽의 약이에요. 예, 그래서 예. C. 디피실 감염이라 그래서 네. 만성 설사 질환들 네. 여기에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승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페링사하고 세레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두 네. 회사가 지금 승인을 받았는데 이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첫 번째의 그 흐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세균이 우리 소화기관에 제일 많이 네, 살고 제일 많을 있으니까. 거니까. 거기가 제일 흔한 이제 제일 그래서 처음에 1세대의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은 그 소화기 질환을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회사들이 저희 같은 회사들 항암 쪽을 하거나 또 제가 또 초창기에 그 마이크로바이옴 학회를 가서 쭉 봤을 때 하나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그 뇌질환을 세균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뇌질환을 건드릴 수 있을 거다.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자폐증은 자폐증이라는 그 좀 약간 병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 그 아마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서 예. 사람들한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자폐증이. 저는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아주 잘 만들어진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자폐증 아이가 자폐증이지만 또 상당히 또 똑똑한 아이죠. 근데 이제 옆에서 그 주변의 그 변호사들이 정말 이렇게 그 자폐증 아이를 잘 서포트하면서 걔를 또 활용도 하고 부족한 것도 옆에서 메워주고 참 그래서 참 저렇게 감동적인 스토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네. 실제로 자폐증 아이들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현실은 또 다르죠. 네, 드라마.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 자폐증 아이들이 이제 그 가진 질환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고 가족한테도 상당히 이제 좀 부담이 버든이 많은 그런 질환인데 자폐증의 이제 근본 그러니까 병리라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여기 보면 제가 증인, 뭐 마라톤, 그것만이 내 세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렇게 다 이렇게 포스터 영화 장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 네네네. 저게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폐증 아이가 앞 사람하고 눈을 못 마주치고 있죠. 그렇죠. 예, 저게 자폐증의 이제 키 증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볼 때와 네. 사물을 볼 때 차이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사회적인 소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해주고 호응도 해주시고 네네네. 이러면 얘기하기가 더 편하고, 그렇죠. 예, 또 뭐 눈 맞춤도 가끔씩 해주고 이러면 네네네. 또 편하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표정과 이 호응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자폐증 아이들은 이런 기능들이 좀 많이 이제 결여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거울 신경이요. 거울 신경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람의 어떤 기능인데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네. 잘 못 울어요. 아무리 슬픈 드라마를 봐도 잘 안 울어요. 그러니까 안 울어지더라고요. 어릴 때 많이 울었는데 예.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자들 보니까 잘 안 울어지더라고요. 그냥 슬프긴 하지만. 네네네네. 근데 저희 와이프는 좀 웃겨요. 보면은 드라마를 보는데 내용을 모르고 막 설거지하다가 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옆에 앉아서 드라마 같이 보자 이러는데 거기 슬픈 장면이 나오면은 바로 울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는데 왜 울지? 네네. 네. 근데 그 여성들한테 더 발달돼 있는 기능인 거죠. 그게 거울 신경이거든요. 약간 모르게 공감 능력이라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는 표정을 지었을 때 저 네. 표정과 내가 저 표정만 갖고도 내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 슬픈 감정이. 네, 그럼 울어지는 거죠. 거울 신경을 자극하고 요 사회적인 소통을 자극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아마 상당히 관여할 거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들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라면은 옥시토신이 거기에 관여할 거라고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옥시토신이 먹는 약으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일단 지금 현재 옥시토신은 어떤 데서 쓰이냐면은 산부인과에서 자궁수축 호르몬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유도분만할 때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관제제로 혈관에다가 주사제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자폐증 애들한테 매일 혈관 주사를 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죠? 이게 먹는 약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네. 일단 얘네들이 하프라이프가 너무 짧아요. 뭐냐면은 몸에 들어갔다가 30분 안에 싹 다 배설돼 나가버려요. 먹는다면? 예, 먹는다면도 그렇고 혈관 주사를 놔도 이 하프라이프가 너무 되게 짧아서 그냥 다 배설돼서 나가버려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예.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먹었다는 얘기는 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예. 얘가 뇌로 전달되는 그 전달 과정도 쉽지가 않아요. 아유, 그렇겠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옥시토신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다 알지만 드러거빌리티, 약으로 개발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근데 저희가 그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정의 기술을 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세균을 먹고 그 세균이 장에 정착을 해서 그 세균이 뭔가 그 미주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뇌로 그 전기 신호를 올려서 네. 옥시토신 분비 센터를 자극을 해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동물 실험 데이터 있을 때 전임상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를 했어요. 그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임상 1상을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임상 1상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임상 1상은 원래 네. 정상인을 대상으로 보통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네. 이제 환자한테 검증도 안 된 약을 바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어차피 이거 약간 뭐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체크를 하는 거니까 일상은. 예, 예.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임상 1상은 보통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네. 항암제는 약 자체가 되게 독성이 강하거든요. 항암제는? 예. 정상인한테 함부로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암 환자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생사를 지금 그 기로에 놓이신 분들 기로에 놓여 있으니까 네. 좀 독성이 있더라도 새로운 신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시도를 한 번 더 해보고 그렇죠. 지푸라기라고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게 니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또 윤리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암 환자들은 임상 1상부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보통 이 프랙티스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자폐증 환자도 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그 권고 사항이었는데 FDA에서 자폐증 아이들은 네.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자폐증 환자를 일상에 모집을 해서 보면은 예. 일상의 목표인 그 안전성과 예. 내약성 플러스 아하. 효능도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으면 저희로서는 되게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폐증 환자를 리크루팅하도록 이제 그렇게 FDA하고 협상을 하고 일상부터 그냥 바로 자폐증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해달라. 투약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던 거. 했던 거죠. 했는데 그러니까 그 30명의 환자들을 모았고요. 30명의 데이터를 모았고요. 네. 바인랜드 3라고 하는
이제 그건 뭐냐면 자폐증 환자분들의 네. 그 증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평가하는 예. 그 전문적인 자료예요. 그 평가 결과가 상당히 그 개선되는 그 상당히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특히 상위 6명은 좀 과하게 그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봤어요. 그 과하게 개선됐다는 얘기는 네. 1표준 편차를 벗어날 정도로 그 지표의 그 기준, 그러니까 그 개선도가 올라갔던 그런 자료들을 봤어요. 예를 들면 예. 자폐증 환자가 뭐 눈을 마주쳤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이제 그 바인랜드 스코어는 네. 의사가 전문가가 네. 환자를 관찰해서 이 평가를 하는 게 바인랜드 스코어고요. 그러니까 좀 그건 이제 전문가의 주관이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더블 블라인드지만 네. 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그 바인랜드 스코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게 하나가 있고요. 플러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예. 좀 더 생리적인, 네.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좀 더 얻고 싶어서 네.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 환자 아이들한테 이제 컴퓨터 화면에 네. 사람 얼굴과 예. 무의미한 자극을, 무의미한 그림을 예. 투투투투투 이렇게 막 옮겨 다녀요. 네네네. 컴퓨터 화면에서. 예.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보통 정상인 아이들 같으면 네. 사람 얼굴에 이렇게 눈이 따라간다고요. 아, 네.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아이 트래킹을 하면 사람 얼굴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 자폐증 애들은 그 두 개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약을 투여를 한 아이들한테서 사람 얼굴에 그 눈이 따라가는 그 확률이 네. 30%에서 한 50%까지 이제 그 올라가는 그런 거를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 스트롱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인데 사실상 네, 어떤 그 이상의 가능성까지 본 네, 그 의미가 있네요. 네. 물론 이상은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일상이 끝난 일상 끝났습니다. 거고. 그럼 이상은 지금 어떻게? 이상은 되는 이제 훨씬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왜 사람 데이터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 네. 이상에서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적어도 100억, 뭐 200억, 300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수를 얼마나 모으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을 확신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안전성이나 내약성만 갖고 확신시키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일상에서 어느 정도의 그 환자 데이터가 효과 개선이 되는 걸 보여줘야 투자자들이 진짜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 정도의 데이터라면 임상 이상에서 N수를 얼마나 많이 모아야 검증이 될까 이런 걸 계산을 할 수도 있죠. 예. 우리 옛날에 정석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P와 Q가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날 때는 N을 뭐 몇백 명을 모아야 이게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는지 이런 거 뭐 네. 계산하는 예.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다 쓰이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을 계획을 네. 하고 계시는 거고, 시기적으로는 혹시 그러니까 금년 안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년 시기적으로는 금년 안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는 좀 지금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상당히 많은 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와이스님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좀 도움이 되면 저 좋겠습니다. 돈 땡기시려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왜냐면 이제 사실 상장을 해서 뭐 임상을 또 열심히 하고 그 의미가 또 거기 있는 거잖아요. 자본을 조달하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공시사항이니까. 네, 네. 그죠. 근데 막 자본은 계속 또 필요하실 거고. 요거는 이제 저희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자회사니까. 별도로 또 펀딩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본사는 아니고. 인수하는 회사가 또 있네요. 네. CDMO. CDMO. 예. 오. 리스트 랩스라고. 리스트 랩스. 네. 리스트 레보로토리죠. 레보로토리스. 예. 아유, 뭐 하나같이 이름이 다 어려워가지고. 여기는 왜 인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해보니,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케미칼 같은 약이면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CDMO로 넘겨가지고 이걸 대량 생산하고 뭐 네. 이런 과정들을 물론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도 해보면 네. 동물 실험과 전임상 단계와 이쪽의 연구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임상으로 갔을 때 대량 생산을 하고 임상 치료를 개발을 하고 할 때 이 과정에서 대량 생산을 할 때 이 과정에서 이 효능이 그러니까 진짜 그
전달 그때까지 잘 나오는지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같은 세균이라도 어느 배지에서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같은 세균이 자랄 거라고 봤는데 엉뚱한 네. 놈이 자라고 있던 막 이런. 예,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도 뭐 어느 환경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듯이 그렇죠. 예,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참 이 생산을 컨트롤하는 게 너무 중요한 어떤 그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정말 승부를 보려면 그리고 이걸 진정성 있게 제대로 개발을 하려면 생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리스트랩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의약품 레벨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한 7개, 8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얼마 안 돼요. 네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생산하는 회사들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먹잖아요. 장내 세균 뭐 예, 이렇게. 네. 예, 그건 다 식품 레벨로 개발을 그러니까 생산을 한 거라서 이제 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약의 레벨 FDA에서 약의 기준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CMO는 네. 몇 개 안 돼요. 전 세계에서 한 7개 정도가 되고 대부분이 이제 다 어디 있냐면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그다음에 스위스 뭐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그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들인지 공통점이 있죠. 지금 얘기한 나라들이 다 뭐냐면 어디 뭐 요거트가 발달한 그렇죠. 나라 이런. 예. 그렇죠. 불가리스. 낙농업이 전통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이죠. 낙농업. 예,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생산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인수한 회사는 미국의 산호세에 있는 회사고요. 네. 거기서 43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 그리고 스탠포드 뭐 이렇게 버클리 이런 데 박사님들이 네. 이제 창업하시고 키워왔던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왜 그 여러 회사들을 검토를 하다가 리스트랩스가 산호세에 있는 거. 위치해 있어요. 거기 땅값 엄청 비싼데. 그렇죠. 네, 땅값도 비싸고 인력도 비싸고 예, 인건비도 비싸고 다 비쌉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어요? 거기 짓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43년 이미 역사가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 얼마에 인수하신 거예요? 300억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300억 정도를 들여서 한 60% 지분을 인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도 미국을 갔냐? 네.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제 의약품을 생산하려면 네. 결국 의약품은 미국 FDA하고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 FDA의 기준과 이런 거를 제일 잘 그 규격에 잘 부합하는 회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인수를 하겠죠. 그 여기서 뭐 네. 제가 이제 뭐 견제구를 던지는 거네요. 네. 네. 견제구를 좀 던져볼게요. 예. 이게 사실 잘 되면 좋을 때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저 회사 진짜 자신감 있나 보다. 네. 이거 진짜 신약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CDMO도 인수하고 뭐 막 뭐라 해야 되나 진짜 실제 양산까지 막 준비하려고 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근데 몇몇 회사들이 안 좋은 사례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좀 막 헛돈 썼고 외국에다가 이상한 돈 낭비했고 결국 주주들의 피 같은 돈 날려먹었고 네네.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많이 있죠. 예. 네. 많이 있고요. 실토를 하시네요. 예. 예. 그러면은 진우맨 컴퍼니는 분명히 대표님이니까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 건데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실 수 있을지. 설득이라기보다요. 결과가 말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면은 후자 쪽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예. 예. 성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닥이 예. 혁신가와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예. 뭐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더 진솔되게 수사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그래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정말 이거 진정성 있게 그리고 이 약을 진짜 개발을 해서 이걸 약을 만드는 그 자신감과 또 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네. 이 CDMO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저희의 포석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고요. 네. 포석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시간 하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와 이거 그러니까 그뭐 현금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뭐 이제 막 뭐 이런 금리 투자 오르고 막 하니까. 과한 예. 투자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참, 밤에 참 못 주무셨겠네요. 뭐 그런데 어쨌든 그 공장이 지금 또 잘 돌아가고 있고 그 회사가 예. 그 매출도 좀 잘 나고 있고 아 그러면은 여기 예.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 매출이 좀 나고 이익도 좀 올리는. 예. 그리고 기술력도 훌륭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 회사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이나 이런 게 어려워져 있을 상황에 네.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투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그 CDMO 이 사업과 저희가 지금 이제 시너지를 좀 잘 만들어내서 예,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또 더 좋은 더 좋은 경쟁에서의 좋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거 외에도 또 다른 이제 개발하시는 치료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영역에서는 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항암제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자폐증 치료제 예. 그 두 가지가 지금 그 파이프라인이고요. 메인이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가능성 있게 보는 것들은 네. 저희가 여성 건강, 여성 질 건강 쪽에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또 괜찮은 후보 물질들도 있고 또 그 소화기 질환 쪽에서도 또 후보 물질들이 있는데 네. 일단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001과 SB121 그래서 이제 항암제와 그 자폐증 치료제의 집중을 이거를 먼저. 성공시키는 게 훨씬 저희한테 큰 과제고요. 이 플러스 이제 저희가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 이쪽 분야가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분야가 있죠. 네. 면역 항암제요?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 그렇죠. 그 자체를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완전 별개예요? 요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어.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니고요. 예. 항체 신약 쪽에 더 가깝습니다. 항체 신약이죠. 네. 뭐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면 요건 아주 조금 더 미래에 어쩌면은 그 비즈니스 성과는 더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성과라는 게 이제 딜, 뭐 네. 라이센싱 아웃 뭐 이런 걸 텐데 네. 오히려 여기서 더 먼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쪽 분야는 그러니까 그 전임상 단계에서도 활발하게 그러니까 비즈니스 라이센싱 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그 정도로 좀 무르익은 저희 연구의 진행 상황도 좀 그런데 준비가 좀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이제 조금 요 설명을 좀 드리면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라는 게 이제 뭐냐? 네. 예. 옛날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네. 그때는 항암제라 그러면은 화학 항암제 시대였어요. 예. 화학 항암제라는 거는 우리 영화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굉장히 가보면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머리카락 다 예, 빠지고 막 머리카락 예. 빠지고 설사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이 견디기 힘든 비참할 정도로 예. 부작용이 심하고 네네. 그랬었어요. 1세대 항암제. 그게 1세대 항암제죠. 네. 그러다가 좀 있다가 나온 게 표적 항암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암세포에 딱 가서 때리는. 그러니까 예. 이제 정밀 타격을 하는. 그래서 왜냐면 이제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네. 암세포 말고 정상세포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았던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표적 항암제나 이런 것들은 암세포로 약을 끌고 가서 거기서 때리니까 네. 이제 좀 더 부작용이 없는 이런 치료제들로 많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네. 환자가 네. 병원에 와서 입원도 안 하고 예. 외래에서 2주에 한 번씩 와서 주사 맞고 집에 가서 자기 라이프를 살아요. 네. 근데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옛날에는 1기는 수술하고 2기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3기는 항암 치료하고 4기는 이제 항암 치료하는데 잘 살기가 어렵다. 뭐 이제 뭐 항암 치료해서 6개월을 뭐 좀 더 길게 연장하면 다행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맞아요. 면역 항암제 시대가 되면서 암 4기인데도 완전 관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좀 시대가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그 부작용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치료 효과도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혁신이죠. 대단한 혁신이죠. 예. 네. 근데 문제는 기존에 나와 있는 면역 항암제, 거기에 이제 PD-1과 PD-L1이라고 하는 그 축을 뭐 블럭을 하는 항체를 가지고 이제 만든 약인데 그걸로 치료를 했을 때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네. 한 80명은 여전히
효과가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에서는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데 80명에서는 여전히 효과가 없으니 언매니지가 있는 거고요. 네. 얘네들이 보니까 이제 암세포 위에 PD-1이 있고 T세포 위에 PD-L1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거를 중간에 블럭을 해주는 항암제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PD-1과 PD-L1 말고도 암세포에는 단백질이 한 4,000개에서 뭐 10,000개 막 엄청나게 많고요. 네. T세포 위에도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또 있지 않겠나 네. 를 찾아보는 거죠. 그걸 찾는 거를 저희가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새로운 단백질을 찾아서 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요. 네. 자외선이 많은 날 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외선을 많이 쬐면요. 요새 자외선 쬐지 말라 그러잖아요. 암 걸린다고. 너무 많이 쬐지 말라. 예, 예. 자외선이 피부를 때리면요. 예. 피부의 DNA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아. 자외선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 빛을 받으면은 돌연변이 예. 방사능도 그렇고 예. 돌연변이 일어난다고요. 수시로 일어나요. 그러면 암세포도 수시로 그러니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네? 얘네들은 정상세포가 아니네? 딱 알아차리고 탁탁 해서 그 암세포를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암이 발병하는 거로부터 예방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막 수시로 평상시에 계속. 예. 근데 이 사람이 면역력이 좀 현저히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암세포가 발병했는데 면역세포가 그걸 탁 잡아서 탁탁탁 못 죽여주면 아, 그러면 그게 커지는. 그러면 이제 암이 발병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암세포는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생명체니까 네. 세포 자체가 생명체니까 네. 얘네들도 진화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T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 기전을 그러니까 T세포한테 나는 나쁜 놈이 아니야. 나 공격하지 마. 이런 시그널을 주는 식으로 암세포도 도망가려고. 진화를 하는 거죠. 예. 그게 PD-1, PD-L1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아.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려는 자기 본분을 까먹어 버려요. 아, 속이는. 예. 그럼 이제 암세포가 암이 어떤 위장 크림을 바르는 거네. 그렇죠. 그럼 쫙 자라는 거죠. 아. 그걸 면역 관문 억제, 그러니까 면역 관문이라 그래요. 예, 이민적 면역 포인트로. 관문. 관문. 예. 그러니까 면역이 시작되는 어떤 통과하는 문이라는 통과하는 얘기죠. 문, 네. 예, 예. 근데 그게 PD-1, PD-L1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한 약들이 키투르닥, 옵디보 이런 건데 네. 저희는 그거 말고도 다른 신규 타겟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면역 관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고 아하. 거기에 대해서 블럭하는 항체를 개발을 한 게 쥐나 104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타겟팅하는 거는 기존의 면역 항암제로 듣는 환자 20명이 아니라 나머지 80명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 언맨 니즈를 타겟팅을 하는 거죠. 또 뭐가 많네요. 개발하고 계신 게 되게 많은가 봐요. 네. 111, 예. 104, 111. 예, 예. 111이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한 5년 전, 7년 전 이럴 때 이제 암학회 같은 데를 가보면은 예. 면역 항암제 얘기가 그냥 쫙 그러니까 암학회에서 이렇게 이제부터는 면역 항암제다. 면역 항암제가 대세야. 대세. 예. 그냥 모든 방마다 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토론을 하고 네, 있었고 네, 네. 이번에 AACR이나 가보면요. 암학회. 네, 암학회죠. 예. ADC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ADC요? ADC 그러니까 안티버디 드럭 컨주게이트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무슨 뜻이요? 안티버디니까 항체죠. 네. 그 드럭은 이제 그 케미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컨주게이트는 이제 붙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체가 있고 거기다가 링커가 있어서 링커라는 건 뭐냐면은 항체가 있고 네. 항암제 독성 항암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항암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네, 네, 링커라는 걸로. 음. 그게 이제 ADC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암제 자체는 독성이 워낙 심했잖아요. 케미칼. 네, 네, 네. 근데 얘네들 효과는 참 좋거든요. 아. 네.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그러니까 기존의 케미칼식 접근은 뭐냐면 몸에 혈액으로 넣어주면 케미칼이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아, 쫙 퍼져. 그러다가 이제 암세포를 더 때리지만 일반 정상세포도 세포도.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심한 거죠. 네. 근데 항체라는 게 뭐냐 암 쪽으로 찾아가는 항체를 네. 찾아주고 거기다가 이 케미칼을 붙여주면 농도를 훨씬 그러니까 그 기존의 케미칼로 농도를 넣어주는 것보다 훨씬 적게 넣어줘도 암세포에 가서는 그 농도가 충분히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막
엉뚱한데 돌아다니지 말고 너 나만 따라와 이러면서 데리고 다니는. 예, 그래서 공격 그러니까 그렇죠. 정밀 타겟팅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링크에서 같이 이제 수갑 채워서 데리고 다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ADC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화 111이라는 걸 개발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는 신규 타겟을 여러 개를 찾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이제 플랫폼이 있고 네. 그래서 신규 타겟이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네. 무슨 신규 타겟은 뭐냐면 암에서 유독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 네. 근데 정상 세포에는 발현이 안 되는 단백질. 네, 네, 네. 예, 그런 걸 많이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를 암까지 끌고 가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항체들을 많이 개발을 해본 거죠. 음.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 ADC라는 건 뭐냐면은 암세포가 그러니까 ADC가 개발이 되려면은 네. 그 타겟이 어떤 타겟이어야 되냐면 암세포에는 유독 많고 네, 네, 네. 정상 세포에는 없고 네. 아니면 적고 음. 그다음에 그 타겟이 항체가 붙었을 때 암세포가 그 표면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케미칼이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암세포를 파괴하니까. 팍 죽이겠죠, 그죠? 어. 예, 그래서 그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세포에 유독 많으면서도 인터널라이제이션이 그러니까 그 내재화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부로 이게 들어가주는 전달. 그런 전달해주는 그런 기전이 있는 저기 항체 그러니까 타겟들을 열심히 찾은 거죠. 아니 근데 이거 개념만 들어봐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찾아가지고 이걸 약으로 만드는 거는 물론 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 신규 타겟을 여러 개를 찾아놓고 네. 거기에 특성들을 자꾸 보면은 얘는 ADC로 개발하면 좋겠다. 아, 얘는 케미칼로 그 개발하면 특성들을 좋겠다. 보고. 그러니까 신규 타겟 여러 개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그 특성들을 자꾸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연구할 수 있겠고 이쪽으로 연구할 수 있겠고 이렇게 모달리티라 그러는데 그 이제 그 타겟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런 걸 많이 찾고 있던 즈음에 스위스의 디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연락이 왔어요. 스위스의 디바이오팜. 디바이오팜. 예, 예. 네. 거기는 아주 큰 회사는 아니고 네. 강소기업 정도, 중견기업 정도 될 거예요. 이제 빅파마는 아니고 네. 중견기업 정도 되는데 옥살리플라틴이라고 하는 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저 의과대학 때 학생 때도 배웠던 이제 케미칼 그 항암제인데요. 네. 그게 그 회사에서 개발을 된 그러니까 항암 쪽에서 아주 전통 있는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예. 그 1세대 항암제를 만들었던 예, 예, 회사. 예. 네네네. 예. 그 회사인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었고 자기네 그래서 이제 같이 협력을 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던 중에 그쪽에서 링커와 그 케미칼 네. 페일로드라 그러는데 링커와 페일로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신규 타겟을 붙여보면 어떻겠니 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협력이 된 거죠. 아하. 예. 거기에다 신규 타깃을.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항체 모양이고요. 네. 제나라고 써놓은 게 네. 이제 GN에다가 안티버디라는 개념으로 이제 제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링커가 있고 여기 이제 이 케미칼 독약들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쪽 기술은 그러니까 저기 디바이오팜에서 개발을 하고 요건 저희가 개발을 하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를 보면은 요게 이제 암세포거든요. 네. 암세포를 쥐에다가 이제 그 심어가지고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자라는데 전임상, 그러니까 쥐를 대상으로 예, 한 거. 예. 근데 저희가 그 진화 111에다가 요 AF라는 게 이제 링커 페일로드 네. 그러니까 걔네 거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5mm, 10mm, 20mm 이렇게 이제 용량을 쫙 올려가면 따라서 파란색 보면은 얘네들보다는 줄어들었죠. 근데 용량을 올리니까 이렇게 막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암세포 사이즈가. 아, 용량을 올렸더니 암세포가 더 작아진다. 예, 예. 효력을 보인다. 상당히 효능이 괜찮게 물론 동물 실험에서. 예.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재밌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요거는 이제 전임상 단계. 네. 그렇죠. 훗날 네. 할 수 있는 것들. 요 오늘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다 이걸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업로드할 때 한번 또 보긴 봅니다. 네.